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오젠 엔투스 대한민국의 한 팀만 1승을 하고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전패를 했어요. 네, 선수분들이 아마 좀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기에는 네. 이미 경기를 많이 치러서 저도 아 근데 왜 울어요 윤결 해설까지? 정말 왜냐면 선수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너무나 아쉬워서 오늘은 저희가 긴급 점검 한국팀 이대로 괜찮은가 심층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 살아남은 오성균 해설위원을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 시즌 2 해설하고 있는 오성규입니다.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네.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선수들 못 살아남습니다. 제 이름은 깔리는 거죠? 네, 나오는 아래 이름은 거예요. 깔릴 거죠? 아니 대한민국 승률이 5할 이하예요. 아니 갑자기 왜 오성균 해설위원이 해설로 이제 시즌 2 새롭게 시작하자마자 다 떨어졌어요. 제 탓이라고 보기는 좀 아니 어렵고 떨어지자마자 공교롭게도 죄송한데 그 윤결라에서 원래 저분 좀 네. 화가 많으신 분이신가요? 왜냐면 원래 그러셨어요? 한국 오늘 경기가 갑자기 오늘 원래는 오늘 정말 갑자기? 저희가 아하. 상크쇼 안 보셨어요? 많이 봤죠. 안 보셨어요? 그때는 되게 이렇게 뭐 화합과 네. 평화를 중시하시더니 오늘은 저 저희가 오자마자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화가 납니다.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접니다. 본격적으로 리그 중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7주차 3크라운 경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3크라운 경기는 유일하게 오진 엔투스에서 1승을 거둘 수 있었던 올킬의 주인공 TNT 선수를 꺾은 슌 선수와 TNT 선수의 경기를 꼽아봤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덱 저는 진짜 살다가 이거는 거의 트롤 덱이라고 불렸던 바바리안 이 파티덱 거의 뭐 울트라 바바리안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바바리안이 돼갖고 경기 펼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클래시 로얄의 미래다 이런 생각을 왜 한국 선수들은 못하고 일본 선수 이 슌 선수가 했는지. 그렇습니다. 진짜 거기서 딱 엘리트 바바리안까지만 나왔으면 바바리안 파티 그 자체, 바바리안 그 자체였었는데 네. 그거는 그 느끼는 약간 뭐 무겁기도 하고 엘리트 바바리안은 아직 뭐 쓰기에는 정말 대회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이슈가 될 정도로 반영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들 정도로 어쨌든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역시나 일본의 덱메이킹 능력은 세계 지역 중에 최고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탄했었습니다. 자 오젠 엔투스 TNT 선수와 게임 위드 슌 선수의 대결 심층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세트 킹 오브 더 힐의 첫 번째 게임 오진 엔투스의 TNT 선수와 맞붙은 게임이드 슌 선수의 선택은 바바리안이었습니다. 바바리안이 들어간 5종류의 카드 중 엘리트 바바리안을 제외한 바바리안 오두막, 바바리안 통, 배틀램을 모두 사용한 슌 선수. 바바리안이 이렇게 많이 쓰인 덱은 공식 대회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슌 선수가 바바리안 통, 배틀램에 이어 바바리안을 꺼냈을 때만 해도 TNT 선수와 중계진은 모두 의아해하며 재미있어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리안 오두막까지 등장하자 모두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수한 체력과 공격력을 갖춘 바바리안이 꾸준히 좌우로 밀고 들어오는 기세에 TNT 선수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 TNT 선수의 주력 카드인 자이언트와 프린스는 바바리안과 바바리안 오두막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추가 시간을 앞두고 좌측에서 들어오는 프린스를 미니언 패거리와 임페로 드래곤으로 수비하고 배틀램으로 역습을 노려 단번에 균형을 무너뜨린 슌 선수. 그렇게 TNT의 공세가 좌측에 몰린 사이 우측으로 다시 한번 미니언 패거리와 배틀램을 사용해 우측타워 체력도 반 이상 깎는 데 성공합니다. 기세를 몰아 우측타워는 바바리안 오두막으로 수비를 하고 좌측타워는 파이어볼로 꾸준히 공격을 하며 마침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잘 쓰이지 않던 바바리안을 모두 모아서 끈기 있게 버티고 스펠을 유도하고 배틀램과 미니언 패거리로 역습을 노렸던 바바리안 덱의 놀라운 재발견이었습니다. 생각이 좀 뒤엎는 좀 상당히 좀 창의적인 덱을 보여주면서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팬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바바리안 올 파티 덱이 프로리그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중계진들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셨었던 그 시청자분들의 반응들도 와 이게 되나? 와 대박이다. 정말 신선하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았었던 그런 신선 그 자체의 덱이기도 합니다. TNT 선수의 그 패배에 있어서 실수 없이 굉장히 좀 잘했습니다만 이 덱을 좀 예상하지 못해서 진감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 TNT 선수의 지금 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바리안 오두막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1분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어쨌든 엘릭서가 빨리 차기 때문에 네. 그 엘릭서를 빨리 차는 타이밍에 바바리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코스트를 빼야 되고
또 이제 광부를 가서 도구를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TNT 선수는 모든 덱들을 다 잘해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덱들을 모두 두루 잘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거, 정말 신선한 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걸 던졌을 때 너 어떻게 받을래? 라고 던져봤더니 먹혀버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게임 미드가 TNT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슌 선수가 약간 좀 새로운 덱들을 보여준 게 이번이 좀 시작이잖아요. 이 선수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생각 드세요? 앞으로 또 이제 어떤 덱이 나올지 예상하는 게 한국 팀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껄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바리안 오두막이라는 이 재발견, 워낙 바바리안 오두막이 쓰는 분들만 쓰는 그런 카드였는데 슌 선수가 삼총사령도 쓰고 골렘도 같이 쓰고 이번에 바바리안 배틀램하고도 같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바리안 오두막의 연구는 어디까지 갈지도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시 로얄 리그 아시아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 시즌 1 때는 이제 한국, 일본, 동남아를 합쳐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시즌 2에서는 나라별로 순위를 따로 결정 짓게 되고 자 1위 팀은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2위 팀은 와일드카드전에 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킹존 드래곤 X가 지금 5승 6패, 샌드박스는 2위 달리고 있는 4승 7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시즌 1의 형식대로 갔다라고 봤을 때는 1동 하다가 한 이러고 아마 가장 아래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부끄럽지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은 게임이 이제 3게임입니다. 네. 3게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몇 승을 챙겨서 2위를 꼭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0주차까지 각 나라별로 해서 대결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 나라 순위가 좀 확정이 되는데 콕 한번 찝어가지고 나라별로 1위 팀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갈게요. 지금 포노스가 미칸보야 선수 말고도 너무 다 잘하기 때문에 포노스가 1위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는 개인적으로 카우스티어리가 오. 반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동남아가 너무 팽팽해요. 6승 3패, 6승 3패, 6승 3패 세 팀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승근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1위를 가져가고 있는 포노스와 HQ가 아마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페널티 점수가 사실 HQ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 팀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2대2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 1승을 먼저 네. 가져갈 확률이 좀 높은 AHQ가 좀 더 안정적으로 1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1위 팀은 어느 팀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시즌 중반, 진짜 초중반이었으면 오지엔에게 정말 가능성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네. 오지엔이 지금 1등 하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킹존이 그대로 1등을 하지 않을까. 아마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시나 코치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킹존이 제가 봤을 때도 좀 더 우승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와일드카드 진출 팀도 한번 예측을 해보죠. 한국 지역에서는 오지엔이 샌드박스를 충분히 그래도 잡을 수 있을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지엔 아니면 샌드박스. 네. 일본 쪽에서는 파브 게이밍이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는 HQ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다른 부분이 이제 카오스가 1위고 AHQ가 지금 2위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오성근 해설위원은요? 저는 한국 지역은 2위로는 샌드박스를 꼽고 일본 팀은 게임미드가 저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브랜을 2위로 꼽아보고 싶어요. 한국이 고전하는 걸 이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연습을 좀 바꿔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개인전보다는 저는 2대2에서 너무 큰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타 팀들은 우선은 고정적인 조합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조합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패배가 쌓이고 첫 번째 경기에 또 지게 되니까 두 번째에서 했던 선수가 부담을 갖게 되고 그게 좀 이어져서 연패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1대1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요. 종이 한 장 차이, 대개 상성 차이 뭐 그 정도로 좀 나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2대2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코치진들이 제발 NA와 EU, 중국 좀 보면서 새로운 덱들이 어떤 덱들이 나오는지 어떤 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유행을 하는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은 EU거든요. 네. EU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좀 빨리 하고 많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덱 부분이 이 고인 덱이 아니라 새로운 뉴 타입의 덱을 좀 꺼내들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해외 팀들에 반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덱들 보면은 사실 좀 나왔던 덱들 위주로 경기를 펼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력한 덱을 잘하는 거는 모든 지역들이 다 잘해요. 한국이 가장 못하는 거는 그 외의 지역, 뭐 중국이라든가 NA, 뭐 유럽 이쪽에서 새로 나오는 신선한 덱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게 어떤 게 좋은지 매번 분석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코치진의 부재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신선한 덱들이 바로 막 하고 이 시즌 중에 튀어나가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계나 해설위원도 예전에 이렇게 프로리그 경기 전에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시면서 유튜브 전용 덱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덱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린 경우도 분명히 좀 있었잖아요. 저도 대회에서 실제로 뭐 예능 덱이라고 소개를 했던 덱들을 실제로 쓴 적이 있어요. 네. 뭐 자이언트 해골이나 이런 거를 대회에서 충분히 썼는데 썼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면은 다음에 상대하는 선수분들이 얘 이제 무슨 덱을 들고 올지 더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한국 선수분들도 너무 정석적인 덱보다는 가끔씩은 진짜 뭐 가끔 밥 먹으면 빵도 한번 먹어주고 그렇죠. 좀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팀이 이 팀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팀이 혹시 있나요? 네, 우선 AHQ가 솔직히 처음에 2대2가 별로 그렇게 엄청 강력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믿고 맡기면서 점점 성적이 좋아진 것처럼 한국에서도 2대1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패배를 하더라도 믿고 내보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성균 해설위원은 좀 어떤 점을 위주로 해서 좀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결라 해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대2는 당연히 고쳐야 되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그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는 좀 자신감을 꼽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 팀들은 일본 팀이나 동남아 팀들에 비해서 얼굴만 봐도 이미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는 팀 게임에서 1대1 경기면은 사실 그냥 들어갔을 때 나만 잘하면 되지만 이런 팀으로 움직이는 경기들에서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네. 좀 웃고 좀 많이 떠들고 팀 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런 부분이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고 자신감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좀 진지하게 진행을 좀 해봤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좀 채찍질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e스포츠 선배로서 정말 잘해라 힘내라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게요. 네, 선수 여러분 다들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시죠? 어차피 욕이란 건 잘하면 다 잊혀집니다. 모두 힘내서 꼭 이번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좀 남겼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 혼자 게임하는 거 아니고 뒤에 팀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팀원들 한 번씩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게임을 하다가 첫 번째 게임 패배했다 뒤 돌아보고 힘 얻고 다시 게임을 하면 충분히 그 세트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화이팅! 오늘 리그 중간 점검을 위해서 지금 오성균 해설위원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이 3컷쇼 오늘은 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진지보다는 약간 가볍고 농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현재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좀 농담 삼아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3크라운 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저 한국 대 동남아, 한국 대 일본 경기 결과가 처참했습니다만 아직 기회는 좀 남아있고 또 이 2등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경기를 끌어올려서 그 와일드카드전을 시작으로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많이 남았고 뭐 한국 팀 선수들 모두 2위를 향해서 뭐 1위를 아니더라도 2위를 해서라도 후회하는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